안녕하세요. 다가오는 4월은 잔인한 달, T.S. 엘리엇이 말한 장편시 황무지의 앞 구절입니다. 특히나 회사채에게 잔인한 달이 될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마찬가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채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런 기사가 좀 나왔어요. 기업들 돈맥경화, 우량회사 채도 외면. 당연히 이런 정도 기사가 나올 상황입니다. 미국도 지금 CP 매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헤지펀드 부도라든가 더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어떤 경색 상황에 대비해서 아주 융단 폭격 상황이 아주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연이어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미국이 기침만 하더라도 폭풍이 불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걱정이 되겠죠. 자금 조달에 비상상이 걸렸다. 실제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국내 4대 은행 회사 채권 가격들도 금리가 상당히 제 기억이 정확할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7에서 8%까지 올라갔던 3년 만기 회사 그 은행채가요.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음,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기사를 좀 발췌를 해봤는데 투자 등급은 통상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까지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트리플 B 플러스는커녕 지금 A 등급 이상 되어야 이제 원활하게 발행이 된다고 할 정도로 쉽게 생각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부실하다 싶은 등급이 낮은 등급의 채권은 기피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투자돼 있던 채권들조차도 팔고 현금으로 바꾸는 수요가 많은가 봐요. 충격적인 건 제가 주황색으로 적어놨지만 하나은행, 우리나라 4대 은행 중에 굉장히 우량한 은행이죠. 더블 A 등급인데 여기에 후순위채 3천억 발행을 한 수요 예측이 있었는데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시중에서 이렇게 안전한 채권들, 되게 고등급의 채권조차도 모집이 안 될 정도로 시장을 지금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당분간 회사채 시장의 이런 투자 심리 위축, 미국도 하이힐드에 이어서 투자 등급 채권마저도 현금화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국내도 우량 등급 회사채 부분의 소외, 그다음에 매도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역시 말하면 투자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뀔 거란 전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망하지 않는 회사라고 그렇다면 실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싼 값에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다가올 4월은 1년 중에서 회사채 발행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해요. 만기가 돌아와서 새로운 채권으로 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규모가 무려 6조 5,495억 원에 달한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이 시장에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봤을 때 수요는 지금 오히려 적은데 공급이 이렇게 한 번에 풀린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그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시장에 당연히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을 저가 매수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시장이 상당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채권 투자 수익의 원천은 일단 이자 수익일 겁니다. 이자 수익이란 건 가장 안전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국채가 가장 안전하겠죠. 그만큼 금리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발행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 등급이 투자 등급일 경우에는 좀 금리를 낮게 이자를 받겠죠. 대신에 신용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자가 감내해야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을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시장의 유동성은 많지만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모두 채권을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이 이자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혹하지 않을 겁니다. 즉, 금리가 상승하는 입장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자본 차익이에요. 요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주로 하나은행 채권을 사서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 쭉 들고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겠지만 주로 채권형 펀드라는 걸 통해서 투자하시게 되면 하루하루 시가평가라고 그래서 시장의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런 가격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간에 자본 차익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렛대 시소라는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의 상승,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채권 펀드의 기준 가격이 상승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여기서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를 막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를 낮추는데 채권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씀드린 자본 차익의 이 금리의 개념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 정책 금리라고 하는 거에 영향도 받겠지만 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시장에서 채권이 거래되는 실세 금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금리의 변동을 탈 수밖에 없는데 채권의 상황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포심 때문에 채권을 팝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겠죠. 그러면 시소와 반대 방향이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역으로 상승한다라는 게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즉 자본 차익 면에서는 최근에 좀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특징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구분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정책 금리는 떨어뜨리고 낮춰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채권을 던지기 때문에 결국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의 금리는 상승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장 금리의 상승은 결국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우량한 채권들에게는 상당한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화자산에 있는 그 펀드와 MMF라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유형의 얘는 시가평가라는 걸 안 하고 장부가격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과 녹색을 보시면 거의 선형에 가까울 정도로 꾸준히 올라가는 뭐 중간에 변하는 게 거의 없죠. 꾸준히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개인용 MMF보다는 법인용 MMF가 수익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떼는 중간에 떼는 보수라든가 이런 게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법인 MMF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지만 이런 법인 MMF 성격에 육박할 만큼 조금 성과를 높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 국공채라고 하는 유형의 펀드를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단기라는 거는 이 채권의 만기를 의미하는데요. 만기가 짧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 그만큼 적게 상승하는 특징이 있어서 장기적인 수익이 크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가 계속 그렇게 하락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원래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손실은 덜한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 MMF보다는 조금 수익이 더 났으면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이제 단기국공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 코리아밸류라고 하는 단기국공채보다는 만기가 조금 더 긴, 그러니까 이 채권을 이 코리아밸류라는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채권의 가중평균 만기는 대략 한 2년이 채 되지 않는 정도, 한 1.8년에서 2년 사이 정도의 만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의 가격이 좀 변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3개 사례를 가지고 5번 겁니다. 가장 왼쪽의 첫 번째 사례는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있는 주황색과 분홍색의 경우를 보시면 이 두 가지 색깔은 시장의 금리, 우리가 흔히 지표물이라고 부르는데 국고채 3년물, 그리고 회사 채권 3년, 그리고 AA 등급의 마이너스 등급의 금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는 시장 금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반대로 하락한다. 밑에 보이시는 대로 채권 가격 하락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망하지 않는 우량 채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상승이 멈추고 다시 재차 하락으로 돌아서니까 다시 펀드의 기준 가격도 상승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건 2018년도에도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이번에도 시장의 금리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죠. 국고채와 회사채 모두. 이럴 때 채권도 사실 가격이 살짝 이렇게 빠지는 국면을 보이는데 재차 금리가 하락 전환하자 기준가격도 이렇게 상승하는,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다 또 흥미로운 거는 2019년에도 또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금리 급등이 발생을 합니다. 참 묘하네요. 매년 한 8, 9월 달 전후로
이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2019년도 9월 달에는 그 폭이 훨씬 더 가팔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017년 정도 수준에 육박할 만큼의 큰 수준이었고요. 기간도 조금은 더 길었던 것 같네요. 정확히는 제 기억에도 8월 19일에서 한 11월 초까지 대략 한 3개월이 좀 되지 않는 정도 구간이 금리가 상승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 바닥에서 금리가 한 회사채 국고채 3년으로 기억을 해도 거의 한 50% 정도 금리가 상승했던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채권의 기준 가격은 이렇게 당연히 하락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근데 반대로 그 구간이 끝나면서 연말 들어 금리가 재차 하락으로 전환이 되자마자 채권 펀드의 기준 가격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 이 현재 지금 상황 최근에도 보시면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채권 가격도 이렇게 주춤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요 현상이 그러면 언제 클라이막스가 되냐라는 거를 맨 앞에 힌트에도 드렸지만 다가오는 4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더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 공급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하시더라도 우량 채권을 투자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회복되는데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코리아밸류라는 채권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채들의 평균 등급은 더블 A 마이너스 등급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은행 수준 거의 그 이상의 우량한 채권들 중심으로 모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는, 뭐 시장에서는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유형의 요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 채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잘 찾아보시면 시장에서의 회사 채권 펀드들은 생각보다 그 채권이 투자하고 있는 평균 등급들이 높다라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서 해당 운용사와 그다음에 운용되는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하나 코리아밸류 채권 펀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낮은 변동성 대비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꾸준한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건데, 딱 하나 기억을 해주실 거는 시가평가하는 채권이다 보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마이너스 0.43, 0.19, 그럼 2달 연속 산술적으로 하셔도 0.6에서 0.7 정도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달간 0.6, 0.7 이렇게 가까이 2달간의 하락은 사실 연한 사람에는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을 견뎌주시고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시가 평가하는 채권에 투자하시면 대부분 연간 수익률을 보시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앞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4월 달에 만약에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펀드의 기준 가격이 좀 낮아질 때 진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높은 초과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4월은 잔인한 달이 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고요. 설사 잔인한 달이라고 불리며 채권 시장에 혼동이 있더라도 우량 채권 펀드에 투자하신 고객님들은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오히려 MMF에 있거나 좀 유동자금이 되실 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